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번아웃이 온 당신이라면 점검해 봐야 될 것. 과로사? 일 많이 한다고 왜 죽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 느껴버렸습니다. 쇼크가 와가지고. 근데 의사는 또 안 나와.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예민해지잖아. 우리가 유튜브 보거나 이럴 때 절대 안 예민하면 웃거든. 재밌고 도파민 나오잖아요. 적어도. 네, 안녕하십니까, 삼평남입니다. 자, 요즘 자기계발의 시대로서 과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번아웃이 온 당신이라면 점검해 봐야 될 것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번아웃? Yes, yes. 셋 중에 가장 최근에 과로사 할 뻔한 게 이제 민석 씨지. 과로사에서 큰일 날 뻔했지. 얼마 전에 니스를 갔거든요. 네. 근데 니스 가는 비행기에서 좀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 뭐 체한 거 같고. 그 전날까지 새벽까지 일하다 갔잖아, 심지어. 네, 완전 그 니스 가면은 이제 일을 잘 못하니까. 진짜 그때 한 16시간씩 거의 한 2주? 맞아, 엄청. 니스 간 시간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빡세게 일하잖아. 네, 그렇게 하다가 비행기에서 좀 체한 거 같더니 갑자기 저 그럼 처음 느껴봤어요. 쇼크가 와가지고 그 앞이 새까매 보인다는 게 저는 비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눈을 뜨고 있는데 앞이 진짜로 안 보이고 약간 먹물 껴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막 너무 미치겠고 머리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일단은 방송이 나왔다. 기내에 혹시 의사분이 계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가 체했다 그러니까 옆에 제 그 친동생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제가 체해서 그런가 뭐 싶어서 소화제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튜어디스 분한테 좀 소화제를 달라라고 하니까 항공법상 그게 약을 또 못 주게 돼 있다네. 그래서 못 준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러면 다른 승객 중에 소화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방송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아니 그러면 대체 뭘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의사를 찾아주겠다. 근데 의사는 또 안 나와. 끝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얘도 급박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육성으로 소리 지르면서 혹시 그 소화제 있으신 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소화제 주셔가지고 그거 이제 먹고 저는 그 상태로 이제 잠이 든 건지 뭐 쓰러진 건지 해가지고 이제 뭐 한 7시간 자고 깨니까 멀쩡해지긴 했는데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저는 근데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쓰러진 적도 없고 뭐 체력 이슈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게 진짜 과로사? 일 많이 한다고 왜 죽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 느껴버렸습니다. 최소한의 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 수면 시간은 정해놨어요. 5시간 꾸준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맨날 밤새잖아. 민성 씨 밤새고 이제 새벽에 자니까. 네. 근데 사실은 똑같이 5시간을 자도 밤에 12시부터 5시까지 자는 거랑 아니 근데 5시부터 10시까지 자는 거랑 한국이 아침이면 지구상의 어딘가는 또 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해랑 달이 시간이 실내에 있으면 어차피 해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지. 그래. 암막 커튼 다 하면은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괜히 해가 있고 괜히 밤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생각해보면 일 끝나고 자지만 않으면 뭔가 할 거잖아요.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뭐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과로사를 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할 시간에 저는 그냥 일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몰입과 동시에 스트레스죠. 맞아요. 스스로 일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이걸 해내야 되고 쳐놔야 한다는 게 예민해지잖아. 우리가 유튜브 보거나 이럴 때 절대 안 예민하면 웃거든. 재밌고 도파민 나오잖아요. 적어도. 일할 때는 기간이 완전 예민해지지. 나 같은 경우도 아까 알다시피 오늘 카페 좀 바쁘면 막 정신없이 하다가 이제 유튜브 촬영할 때 오면 참 침착해져. 그러면 갑자기 다 피곤해지잖아. 그렇죠. 약간 짐 빠지는 느낌. 그 몸이 완전 긴장했다가 특히 비행기 같은 거 탔을 때 기압도 달라지고 그럼 컨디션이 확 달라지지. 그러면 그런 차이도 있었나 보다.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과로에 대한 접근성이 좀 뛰어난 사람으로서 과로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점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일 자체를 몇 시간을 하냐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일 생각이 계속 나거나 솔루션을 계속해서 고민하거나 마음을 쓰는 거 자체로 일 시간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가들 중에서 단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출근 시간이랑 관련이 없이 저는 항상 일에서 이게 끊김을 느낄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 와서도 일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었고 옛날에 대호 형이랑 오사카 갔었잖아요. 와 진짜 그때 와 저는 그 제가 한 4일 5일
자리 비우면은 회사가 망할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직원분들이 알고 보니까 합심했었더라고요. 절대로 우리 대표님 저희 절대 귀찮게 하지 말자. 그냥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해결하자라고 했었고 어쩐지 그 일상적인 업무톡도 잘 안 오더라고요 저한테. 어쨌든 대호 형님이랑 이제 재밌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일 생각에서 완전히 이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때 깜짝 놀란 게 제가 평소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구나를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딱 거치니까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몇 년을 살았구나. 항상적으로. 나는 민성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 하기 전에 이제 항상 우리 카페에서 만나서 오잖아. 그러면 보면 일을 좀 빡세게 할 때는 되게 사람이 날카로워져 있어. 전 차이를 엄청 날카로워져 있어 사람이. 모르겠는데. 근데 딱 느껴. 다 느껴져. 그러니까 얼마만큼 항상 긴장해 있는 거야 사람이. 근데 이게 좋지 않거든 사실은. 너무 긴장해 있는 거는. 물론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맞긴 한데 이거를 좀 컨트롤하면서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뭐 일을 하든 뭐를 해서 뭐를 이루든 건강해치고 결국은 그렇게 본인이 또 모르게 항상 24시간 예민해져 있으면 주위에 사람도 없을 거야. 쉽지 않지 그러면. 사람은 항상 보면 여유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있긴 하래. 저는 3평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형도 지금 몸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 아프시면 운동을 쉬셔야지. 아프신데 그 웨이트를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몇 주일째 지금 안 나으신 거잖아요. 쉬시라니까. 맞아요. 지금 민성님 이야기 들어보면서 좀 느꼈던 게 지금 6년 가까이 여행이나 이런 걸 좀 잘 못 갔었어요. 6년 동안 하면서 번아웃을 한 5번 정도 좀 맞아봤었거든요. 번아웃이 왜 올까라고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담긴다고 하잖아요. 이 번아웃이 온 걸 첫 번째로는 이제 육체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제가 번아웃 왔었을 때를 보니까 밥을 잘 안 챙겨 먹거나 아니면 좀 잠을 좀 잘 안 자거나 그렇게 됐었을 때 번아웃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 될수록 내가 예를 들어서 10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6밖에 못 하게 되고 그러다가 4, 3, 2 줄어서 1 하나만 해도 뭔가 힘들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번아웃 징조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에서도 내가 계속해서 3을 하고 4를 하고 계속 이렇게 푸시하다 보면 그때 이제 번아웃이 옵니다. 저는 만약에 이 번아웃이 왔다라고 하면 조그만 성공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전에 그 야나두 이제 대표님 그 유튜브를 봤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보면 그분도 실패를 했었을 때 조그만 이제 양치부터 오늘 양치 하나부터 오늘 뭐 밥 3끼 먹기 이런 것처럼 그게 정말 저는 번아웃 극복했었을 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쉬어주고 잘 먹고 난 다음부터 내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그만 성공부터 날 시켜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뭐 운동을 10분만 해보기 아니 다음 날에는 3끼 먹고 20분 운동 해보기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좀 번아웃을 정신적으로 성취를 좀 맛보게끔 해주면 되게 빨리 번아웃을 좀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꼭 그리고 내가 10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6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특히 육체적인 거는 방전이 돼버리면 이 자동차가 방전되면 스스로 시동이 안 켜지듯이 사람을 불러야 돼. 예를 들어 핸드폰 배터리도 100% 다 쓰지 말라 그러잖아. 그럼 수명이 갉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보면 민성 씨가 그때 니스 가는 비행기에서 몸이 그렇게 됐던 것도 그때 제 2주 동안 니스를 가려고 10몇 시간씩 갈아 넣은 게 그때 어떻게 보면 0%가 되면 터진 거지 그게. 신기하네. 이거 얼마 전에 저기 수액 맞으러 병원 가니까 의사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수치를 보더니 똑같은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100%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되기 전에 쓰고 충전되기 전에 쓰고 하니까 이제는 완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50% 완충해놓고 다음날 쓰고 다음날은 40% 되고 30% 되고 20% 되고 그래서 지금 한 5% 남아있는 것 같다. 이게 겉으로 하루 괜찮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내 에너지가 느껴져야 돼. 지금 딱 저한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5% 진짜 나는 충전됐다고 생각하는데 자 5%가 돼 있어. 근데 어쨌든 일할 양은 많으니까 5%면은 그냥 5%의 일만 하면 되는데 5%가 있는데 130% 일을 하려는 것을 매일매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터져버리는 거죠 그냥. 그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야 그러니까 막 얘가 입시 관련된 고민들이 있어. 그러면 일단 솔루션 알려준 다음에 일단 펜 때 움직여봐 일단.
펜 때만 일단 움직이면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고민에서 한 70% 없어지니까 펜 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나한테 와서 말을 해.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게.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펜대를 굴린다라고 하는 게 내 자신을 계속해서 소모하고 있는 거구나라고도 느꼈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드는 게 그 아이들은 사실은 그 꼬린 지점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목적성이 몇 달 해가지고 이때 무조건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달려야 되는 건 맞는데, 저도 그 목표를 제가 자꾸 세워버리는 거예요. 1년 뒤에 나는 이제 요 정도 커야 되고 요 정도 사업이 확장해야 되고 난 요만큼 성장해야 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서 되게 소모적이에요, 인생이. 내가 목표치를 엄청나게 높게 설정하거든요. 근데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어야 돼. 절대로 패배자가 되기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그거를 향해서 달리는 게 현대인들의 올바른 삶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봐요. 목표치를 높게 세우는 것은 뭐야? 문화예요, 문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근데 자본주의 시대 경쟁사회거든요. 입시도 1등급 나오면은 좋은 대학 가는데 이거 4%예요. 25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사회에서도 1등급이 성공한다라고 본다면 24명은 실패하는 거고 1명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나는 25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항상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실패한다 그러면 이 다수의 실패자들이 형성이 될 텐데 그분들은 전부 다 자기 혐오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높은 목표치의 문제다. 성공파리 유튜브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게 시대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정의롭다라고 잘못 치환이 돼요.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목표 세우는 거는 그냥 내 성공을 위한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이거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으로 하여금 세세한 걸 못 보게 합니다. 왜? 나는 정의를 향해 달리고 있으니 다른 어떤 중요한 삶의 모습들에서 조금 등한시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용서가 되는 거라고, 면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고, 나는 민성 씨 말을 들으면서 무슨 비유가 적절할까 생각해봤거든. 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운전하는 그런 느낌을 봐. 가다가 기름이 없으면 기름도 넣고, 육체적인 거 한마디로 이제 체력적인 거 충전도 좀 해주고,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 쉬마려우면 휴게소도 바닷가를 좀 보고 가고 싶거나 그럴 때는 약간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잠깐 멈췄다 갈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약간 한번 가다가 한번 유턴해서 다시 한번 쓱 보고 갈 수도 있는 거. 우리가 여행 갈 때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뭐랄까, 분명히 돌아간다고 해서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않아. 그만큼 우리가 뭐랄까, 그것을 인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도 있고, 스스로의 정신적으로 그거에서 되게 릴리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되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물론 목적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그런 원동력이 필요하다. 네네. 여행을 가는 게 목적지를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같이 차에 탄 사람들과 같이 다 같이 어떻게 뭐 으쌰으쌰 하면서 재밌게 가자는 그런 게 있는데, 네네. 난 민성 씨한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되게 얘기를 들으면서. 자, 여러분, 차 잘 알리시면 다 잘 아실 텐데, 진짜 차 잘 알들은 고성능 차를 볼 때 그래서 몇 P 브레이크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달릴 줄 아는 만큼 쓰는 것도 중요하고, 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댓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내가 생각해도? 아씨,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랐어. 내용 어떤 거요? 민성 씨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비유를 해줄까? 비유를. 그러니까 자기 뭐 잘하면은 막 역시 막 소름 돋았어. 좋아요.